안녕하세요. 저는 이 세상 속 그림자 같은 남자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는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평범한 삶, 그게 전부라 생각했던 저에게 운명이 갑작스레 어둠을 드리웠죠. 이제 그 숨겨진 비밀을 하나씩 풀어볼 시간입니다. 자, 이야기를 시작합시다. 어릴 적 저는 수진 누나와 민재 동생 사이 둘째였죠. 누나에겐 밀리고 동생에겐 양보하며 살아왔습니다. 욕심, 저에겐 낯선 단어, 밥 한 끼면 충분했죠. 제 꿈이라 해봤자 맛있는 음식뿐이었어요. 부모님은 늘 말씀하셨죠. 가족은 하나여야 한다고. 형제 간 다툼, 그건 절대 용납 못한다고요. 혈육, 그보다 소중한 건 세상에 없다고 했죠. 서로를 지켜야 한다. 그 말씀 늘 되풀이되셨죠. 하지만 어린 저에게는 그 말은 공허했어요. 저뿐 아니라 수진도 민재도 무시했었죠. 특히 민재, 그 녀석은 항상 불만을 터뜨렸어요. 부모님 말씀에도 늘 툴툴거리며 반항했죠. 심지어 이런 말까지 입에 담곤 했어요. 형제 따윈 없었으면 차라리 나았을 거야. 야, 너 또 왜 이래? 형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나 혼자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물건 갖고 싶다고. 수진 누나랑 형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못해. 짜증나. 엄마가 뭐라 하셔도 또 그런 말을 내뱉으니 엄마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핏줄보다 소중한 건 세상에 없다고. 수진과 형이 있으니 너도 도움받는 게 많지 않냐고. 도움? 나한테 그런 건 단 하나도 없다고. 민재는 우리를 마치 원수처럼 노려봤죠. 그날 아마도 크리스마스, 특별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모두의 선물을 사느라 민재는 원하던 큰 선물을 받지 못했죠. 그 녀석의 욕심은 늘 그렇게 터져 나왔어요. 수지는 나보다 2살, 민재는 3살 아래였죠. 셋 중 민재가 가장 성급하고 욕심이 많았어요. 우리에게 늘 버릇없이 굴곤 했죠. 특히 원하는 게 있을 때 우리가 방해가 되면 화가 폭발하곤 했어요. 그 녀석의 분노는 도저히 주체할 수 없었죠. 좋은 말로 달래도 내 말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엄마 말도 무시하는 녀석이 내 말을 들을 리 없죠. 한 번은 민재의 생일, 성대한 파티를 하자고 고집을 부렸어요. 우리 집은 넉넉하지 않았고 부모님은 늘 바빴죠. 친구들을 초대해 파티를 열기는 힘들었어요. 그걸 알면서도 민재는 자신의 꿈을 고집했죠. 부모님께 투정 부리며 화를 내곤 했어요. 보다 못한 내가 말리다 큰 싸움이 벌어졌죠. 야, 그만해. 부모님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 형이 뭔데 상관 마. 나 파티 하고 싶다고. 친구들은 다 하는데 왜 나만 안 돼? 꼭 할 거야, 무조건. 다른 애들이 한다고 너도 꼭 해야 하니? 형편에 맞게 살아야지. 친구들 불러서 호화로운 파티를 할 여유 없어. 형이 뭘 한다고 그래. 내가 부모님께 직접 말할 거야. 너 따윈 상관 말라니까. 뭐? 너 말 다 했어? 형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내가 동생한테 이런 말도 못할 이유가 있나? 부모님이 안 된다고 했는데 너만 계속 고집 부려. 진짜 왜 저러는 거야? 형이 파티 열어줄 것도 아니잖아. 내 일에 끼어들지 마. 민재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죠. 참다 결국 나도 폭발해서 민재를 세게 때렸어요. 3살 어린 동생. 하지만 민재는 나보다 힘도 세고 체격도 좋았죠. 그 녀석은 곧장 내게 달려들어 치고 받았어요. 우린 서로 뒤엉켜 난장판을 만들었죠. 수진 누나가 급히 와서 말리려 했지만 두 남자의 싸움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어요.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때리고 욕했죠. 결국 지친 우리는 헐떡이며 멈췄어요. 화와 상처로 가득한 마음, 어디서 풀어야 할까? 친구 태민이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태민은 학원에 있을 시간 알고 있었지만 그저 어딘가 가고 싶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태민의 어머니가 문을 열어줬죠. 내 얼굴에 상처를 보고 얼른 들어오라 하셨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렇게 됐어? 입술에 피까지, 세상에. 괜찮아요, 아줌마. 태민이는 언제 와요? 곧 학원 끝나고 올 거야.
근데 도대체 무슨 일이니? 무슨 일 있었어? 응? 말해봐, 아줌마한테. 그게 사실 민재랑 좀 다퉜어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니? 피까지 나는 게 별거야? 가만히 있어. 약 발라줄게. 태민 어머니는 평소처럼 따뜻하게 나를 대해줬어요. 약을 발라주시며 내 이야기를 들어줬죠. 그 따뜻함에 나도 모르게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민재와의 싸움, 그 이유를. 태민이는 외동이라 혼자 지내는 삶이었죠. 태민 어머니는 내 이야기를 듣고 따뜻한 조언을 해줬어요. 형제와 다투는 모습조차 내겐 부러운 광경이란다. 부럽다고요? 뭐가 부러워요? 형제끼리 티격태격 그 모습이 아줌마에겐 소중해 보인단다. 사실 태민이 동생을 낳으려 많이 노력했어. 태민이 소원이 동생을 가지는 거였으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태민에겐 동생이 없어. 그래서 너희 다툼조차 부러운 거란다. 아, 그런 거였군요. 저는 태민이가 부러웠는데 지금은 어려서 그럴 수 있어. 태민이는 혼자라 원하는 걸 다 가진 것 같지. 하지만 태민이에게는 핏줄을 나눈 형제가 없어. 그게 가장 큰 아쉬움이야. 그러니 지금 힘들어도 형제들과 잘 지내렴. 나중엔 소중한 존재가 될 거야, 분명히. 그 말에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형제란 정말 무엇일까? 태민 어머니의 말씀, 내 마음을 어루만졌죠. 형제라는 존재, 그건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보물, 내게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민재보다 약했던 나, 혹시 자격지심으로 민재를 너무 몰아붙였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나는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어요. 태민이 오기 전 집으로 돌아갔죠. 얼굴엔 상처, 가슴엔 아직 남은 분노. 민재는 화를 사기며 앉아 있었어요. 민재야, 아이스크림 먹을래? 뭐? 아이스크림 형이 살게. 갑자기 뭐야? 안 먹어. 그럼 수진 누나랑 간다. 누가 안 먹는다 했어? 비싼 거 내가 고를 거야. 모아둔 돈 너 아이스크림 사주는 데 쓸게. 수진, 민재, 그리고 나 셋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갔고 싸움은 그렇게 끝났죠. 형제란 그런 거겠죠. 미워도 없어선 안 되는 존재. 화가 나도 금세 풀어지는 그런 관계. 나이를 먹으며 철이 들자 생각이 넓어졌어요. 수진과 민재에게 양보하며 손해본다고 느꼈던 마음 조금씩 사라졌죠. 수진은 든든한 맞이, 가족을 이끌었고 민재는 욱하는 성격으로 불의를 참지 못했죠. 가끔 피곤한 일을 만들었지만 셋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갔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일에 치여 집에 자주 못 계셨죠. 그때 수진이 밥을 챙기고 라면을 끓여주며 나와 민재를 돌봤어요. 덕분에 엄마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죠. 우리 삼형제 성적은 그저 평범했어요. 특출난 과목도 특별히 못한 것도 없었죠. 국어, 수학, 영어 모두 평균이었어요. 하지만 민재는 운동에서 빛나는 재능을 보였죠. 달리기, 멀리뛰기 늘 1등, 축구에서도 골을 넣으며 항상 최고가 되고 싶어 했어요. 민재의 욕심은 그라운드에서 불타올랐죠. 나보다 3살 어린데 힘도 덩치도 좋았어요. 민재는 타고난 운동신경을 가진 듯했죠. 부모님은 운동에 관심이 별로 없으셨어요. 아니, 어쩌면 먹고 살기 바빠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그러던 중 학교 축구부에서 민재의 재능을 알아봤어요. 부모님의 반대에도 민재는 5학년 때 축구부에 들어갔죠. 부모님은 극구 말리셨지만 민재의 고집은 꺾이지 않았어요. 결국 허락하셨죠. 그때 늦은 밤 부모님의 대화를 들었어요. 운동은 돈이 많이 든다. 그게 걱정이라 하셨어요. 여보, 민재가 축구부라니 이거 어쩌죠? 운동이 얼마나 힘든데 금방 지쳐 포기할 거야. 너무 걱정 마, 여보. 아니, 며칠이나 버텼다고. 민재 그 고집 좀 봐. 내가 두 손 들었어.
운동 계속 할지 모르겠네. 조금 하다 그만둘걸? 그렇게 바랐으면 좋겠어. 하지만 민재의 결심 쉽게 꺾일 것 같진 않아. 이번엔 진짜로 큰 꿈을 꾸는 거야. 그 꿈 과연 이뤄질까? 걱정이야, 여보. 그 힘든 운동 왜 하려는 걸까? 사람들 말 들어보니 돈도 엄청 많이 든다던데? 훈련에 장비까지. 그걸 어떻게 감당해? 지금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방법이 있겠지, 그래도. 조금 기다려보자. 아직 시작한 지 며칠 안 됐어. 너무 걱정 마, 여보. 부모님은 민재의 꿈에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운동이란 돈이 필요한 세계란 걸 누구나 알죠. 그 걱정을 들으며 나 준호는 또 고민에 빠져들었어요. 혹시 민재 때문에 나와 수진 누나 학원을 포기해야 한다면? 불안과 억울함이 가슴을 채웠어요. 형제를 사랑하지만 나도 중학생, 그저 어린 마음이었죠. 늘 양보하며 자라 내 안에 피해 의식이 쌓여 있었나 봐요. 그래도 민재에게 그만두라 할 순 없었죠. 그 녀석 내 말 안 들을 테니까. 그리고 내 우려는 현실이 됐어요. 6학년이 된 민재, 동계 훈련, 스포츠 용품, 대회까지 돈이 들기 시작했죠. 부모님은 점점 지쳐가셨어요. 운동 시작 후 민재의 식욕은 2배로 늘었죠. 집에 음식을 채워놔도 금세 바닥이 났어요. 우리 집 일주일에 고기 2번 먹기도 힘들었는데 민재는 매일 고기를 찾아대며 투덜댔어요. 누나, 고기 없어? 엄마가 챙겨놓으셨잖아. 어? 냉장고 비었어, 민재? 너 어제 고기 먹었잖아. 그건 내가 남겨놓은 거야. 아, 배고픈데 이게 뭐야? 엄마한테 고기 사오라 해야겠어. 그만 먹어, 고기 타령. 너 부모님이 돈이 펑펑 나는 줄 아냐?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셔도 빠듯한데? 너 때문에 우리가 뭐 먹어? 아, 누나도 너랑 형은 책상에 앉아만 있잖아. 나처럼 뛰어봐. 배고프지. 2배로 먹어도 모자라. 그만해. 너 운동 언제까지 할 거야? 6학년 끝나면 그만둬, 응? 우리 형편에 무슨 운동이야. 누나, 뭘 안다고 그래. 난 국가대표 될 거야. 감독님도 내가 잘한다고 했어. 잘한다고? 전혀 안 보이던데? 너희는 운동을 뭘 알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난 무조건 국가대표야. 그때 가서 아는 척 마. 민재는 자신의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말했죠. 그 말에 나는 흔들렸어요. 부모님 지금도 힘드신데 앞으로 더 큰 시련이 올 것 같았죠. 그때 수지는 고등학생, 나는 중3이었어요. 공부를 많이 안 해도 학원비 이것저것 돈이 들었죠. 부모님은 학식이 짧아도 성실한 분들이었어요. 월급 적은 곳에서도 감사히 일하셨죠. 그래서 큰 돈은 꿈도 꿀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나도 애니메이션 화가 그 꿈을 품었지만 학원 다니고 싶단 말 차마 못 꺼냈죠. 민재의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민재는 집안의 부담을, 부모님은 민재를 후원하며 수진의 대학 입학을 지원하셨어요. 지방 4년제 대학, 기숙사, 등록금까지 큰 돈이 들었죠. 수진의 꿈을 위해 또 내가 양보해야 했어요. 수진의 대학, 민재의 운동, 부모님은 지쳐가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내 마음은 안타까움으로 무거웠죠. 내 꿈, 화가의 길, 차마 말하지 못했어요. 수지는 기숙사, 민재는 운동부 합숙, 나 혼자 집을 지켰죠. 부모님의 걱정, 돈의 무게, 내 어깨를 짓눌렀어요. 그래서 내 꿈에 대해 말할 용기를 내지 못했죠. 꿈을 접고 고등학교를 평범히 마쳤어요. 2년제 대학, 군대까지 그렇게 시간이 흘렀죠. 그 사이 민재는 고등학교 때 축구를 그만뒀어요. 꿈이 꺾인 민재, 방황했죠. 제대 후 나는 민재에게 용돈을 쥐어주며 위로했어요. 내 꿈도 이루지 못했지만 민재의 좌절이 더 아팠죠. 민재의 눈빛, 그 상처가 내 가슴을 찔렀어요. 민재는 군대에 갔고 나와 수지는 직장인이 됐죠.
든든히 집안을 돕는 자랑스러운 자식으로.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부모님께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생활비를 드렸죠. 그게 감사했어요. 부모님의 미소, 그 흐뭇한 눈빛, 내게 큰 기쁨이었죠. 작은 돈이라도 내 힘으로 부모님을 돕는 재미, 그건 정말 쏠쏠했어요. 우리 집 부모님과 수진, 나까지 돈을 벌며 맛있는 음식을 즐겼죠. 풍족하진 않았지만 행복한 날일이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웃으며 살아갔죠. 민재도 제대 후 축구클럽 코치로 새 삶을 시작했어요. 가족 모두 행복한 시간을 함께 보냈죠. 그 몇 년 나는 2번의 연애를 했어요. 설레는 시간, 서툰 사랑이었죠. 부족했지만 소중한 추억을 쌓았어요. 그러던 중 민재가 소개팅을 제안했죠. 형, 내 친구 누나랑 소개팅 해볼래? 나? 외롭던 차민이. 좋지. 어떤 분이야? 주얼리 디자이너래. 예쁘다던데 만나봐. 너랑 어떻게 아는 사이야? 소개팅 망치면 어쩌지? 괜히 민망해질까봐. 에이, 운동부 친구야. 그런 거로 서로 망치지 않아. 소개팅 잘한 선택이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동생들 덕분에 공통점이 생겼죠. 운동하는 동생들. 민재 얘기, 지원의 동생 얘기, 금세 이야기가 터졌어요. 맞아요. 우리 부모님 민재만 챙겼죠. 나랑 수진 누나 집에서 외로웠어요, 정말. 나도 그랬어. 동생 대회에 데려가셔서 축구장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지. 왜 날 데려갔는지 모르겠더라, 진짜. 그게 다 추억이야, 그래도. 민재팀이 골 넣고 이기면 은근 기뻤잖아, 안 그래? 맞아, 그 기분 알지. 따뜻한 카페, 웃음소리로 가득했죠. 우리는 밥을 먹으러 자리를 옮겼어요. 그리고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만남을 이어갔죠. 그렇게 지원과 나는 연애를 시작했어요. 설렘으로 잠 못 드는 날들, 행복이 넘쳤죠. 하루하루 웃음으로 가득한 시간이었어요. 민재, 이 인연을 맺어준 너무 고마웠어요. 지원, 부모님 없이 동생과 단둘이 살아왔대요. 나는 그녀를 더 세심히 챙기려 했죠. 아플 때, 힘들 때 모든 걸 밀어두고 그녀 곁에 있었어요. 부모님의 빈자리 내가 채워주고 싶었죠. 지원도 그런 나를 사랑해줬어요. 고맙다, 사랑한다. 그 말이 날 녹였죠. 2년 그렇게 사랑하며 함께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원은 바빠졌죠. 꿈을 위해 주말마다 공부를 시작했어요. 헤어지는 순간조차 견디기 힘들었죠. 지원, 야망이 큰 사람이었어요. 더 높은 곳, 부와 명예를 남부럽지 않게. 나, 준호는 달랐어요. 소소한 행복, 그게 내 전부였죠. 그녀의 꿈과 내 마음, 점점 엇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사랑에 빠진 나는 그걸 무시했죠. 그녀의 질문, 때론 나를 당황하게 했지만 솔직히 답했어요. 준호, 어떤 사람이 될 거야? 지금 회사 평생 다닐 건 아니지? 나? 이대로도 좋아. 말 안 했나? 나는 양보하며 자랐어. 수진 누나, 민재 위해 늘 포기했지. 습관이 됐어. 그래서 지금 이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사는 게 행복해. 그게 내 방식이야. 정말? 준호, 그게 다야? 꿈도 없어? 야망도? 나는 달라. 나는 지금보다 더 큰 삶을 원해. 너 좀 실망스러워. 왜 그래, 지원아. 꼭 큰 꿈이 정답은 아니잖아.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자. 좋은 날 올 거야. 나 미래를 위해 너도 노력했으면 좋겠어. 자격증 공부라도 해봐. 이대로가 끝이라면 너무 숨 막힌다고. 그녀의 목소리, 아쉬움이 묻어났죠. 내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 사랑 어디로 흘러갈까 두려웠죠. 지원의 꿈, 내 소신, 엇갈린 두 길. 그녀는 자격증을 준비하라 했지만 그녀의 말 일부 동의했지만 모두 공감하진 않았어요. 허황된 꿈을 쫓으면 지금의 삶이 너무 힘들죠. 그런 인생 원치 않았어요.
나는 단순한 행복을 바랐기 때문이죠. 지원, 자신을 채찍질하며 끊임없이 달렸어요. 3년 가까운 연애, 주말마다 공부라며 만남을 꺼리기 시작했죠. 나는 그녀를 응원하며 주말 연락을 줄였어요. 그녀 공부에 방해가 되기 싫었으니까요. 주얼리 디자이너, 그녀의 꿈, 응원할 수밖에 없었죠. 주중의 짧은 만남, 그 순간이 소중했어요. 지원과 단 1초도 떨어지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어요. 공부는 결혼 후에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녀의 꿈, 내가 도울 수 있다면 언제든. 그 마음뿐이었죠. 멋진 청혼을 준비했어요. 민재와 승호의 도움으로. 민재와 승호, 축구로 이어진 친구였죠. 소개팅 주선하며 서로 가끔 만났어요. 근사한 카페를 빌려 지원과의 추억 영상을 만들었죠. 장미꽃과 반지까지 준비했어요. 내 인생에 이런 순간이 올 줄 몰랐죠. 준비하며 가슴이 울컥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승호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형,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닌가요? 아직 젊은잖아요. 뭐? 내가 지원이랑 결혼? 뭐가 문제야, 승호?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누나도 뭔가 준비 중이거든요. 결혼하면 공부 못할까 봐. 걱정 마. 결혼 후에도 지원 꿈 내가 도울 거야. 안정된 가정에서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나도 많이 도울게. 그러니 너도 누나 챙겨줘. 알았어, 승호. 그냥 누나 걱정돼서. 너무 걱정하지 마. 승호의 말 조금 이상했지만 넘겼어요. 지원만 생각하며 그의 말은 무시했죠. 승호, 뭔가를 숨기는 듯 하지만 사랑에 빠진 나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날 청호는 눈물로 빛났죠. 내가 준비한 이벤트, 지원의 미소로 완성됐어요. 그녀는 내 사랑, 내 전부, 없어선 안 될 존재였죠. 청혼, 성공했어요. 지원의 눈물, 나를 더 올렸죠. 그녀는 나를 사랑한다고 약속의 반지를 받았어요. 그 밤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 됐죠. 하지만 지원은 큰 결혼식을 원치 않았어요. 조용한 신혼생활, 그게 그녀의 바람이었죠. 부모님 없이 하객도 없어. 지원아, 그래도 괜찮아? 그런 게 뭐 중요해. 우리만의 약속, 그거면 돼. 신경 쓰지 마, 준호야. 정말? 그냥 우리만의 날, 그걸로 충분해. 하객 없는 결혼, 괜찮아. 알았어, 지원아. 너만 있으면 나도 그걸로 충분해. 그런데 마음 한구석, 아니, 지원아. 결혼식 없이 그냥 혼인신고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우리 부모님, 너 직장 동료들, 그리고 여자들은 결혼식 평생 꿈꾸는 거잖아. 나중에 후회할까봐 걱정돼. 준호야, 난 정말 그런 거에 욕심 없어. 결혼식 안 해도 우리 사랑, 그거면 충분해. 혼인신고하고 부모님 모시고 작은 언약식, 그걸로 돼. 난 그게 좋아. 진심이야. 그래도 정말 괜찮겠어? 그녀의 뜻밖의 말, 나를 당황하게 했어요. 야만 큰 지원이 결혼식 없이 살려고? 그 말 앞뒤가 안 맞았죠. 몇 번이나 반복된 그녀의 말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녀의 뜻대로 그냥 따르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했죠. 나중에 결혼식 하고 싶으면 그때 다시 하면 되니까. 결국 작은 언약식을 결정했어요. 가족들만 모인 소중한 자리로 준비했죠. 웨딩드레스 아닌 하얀 원피스, 단아한 지원의 모습, 세상 가장 아름다웠어요. 그녀 천사 같았죠. 그런데 그날 이상하게 승호가 자리에 없었다. 지원 말론 승호가 오다 작은 차 사고로 늦었대요. 식사 끝날 무렵 지원이 밖으로 나갔죠. 승호가 왔는지 확인하러. 하지만 몇 분이 지나도 둘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궁금한 마음에 밖으로 나가봤죠. 그들의 모습 멀리서도 심상치 않았어요. 인상을 찌푸리고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죠. 나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들은 몰랐죠.
승호, 격앙된 목소리로 누나 결혼식 이렇게 대충 할 수 있냐고? 지원, 화를 내며 너 미쳤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승호, 누나가 뭘 하는지 알고 있냐고? 그 말 무슨 뜻이지? 지원, 입 다물어. 아무 말도 하지 마. 조용히 들어와. 그들의 대화 심각했어요. 뭔가를 숨기는 듯 내 마음 불안했죠. 나를 본 지원 놀라며 급히 상황을 정리했어요. 준호야, 미안. 승호가 늦어서 그냥 얼른 들어가자. 부모님 기다리셔. 괜찮아. 근데 무슨 일? 둘이 왜 싸워? 아무것도 아니야, 준호야. 형제끼리 원래 싸우지. 너도 알잖아. 정말 뭔가 이상한데? 아니, 진짜 아니야. 신경 쓰지 마. 가자. 지원의 말 의심스러웠지만 넘겼어요. 승호, 탐탁지 않은 표정 우리 따라 들어왔죠. 뭔가 평소와 달랐어요. 불안한 기운 느껴졌지만 그저 사랑에 취해 무시했어요. 그날 우리는 부부가 됐죠. 가족들 앞에서 작은 약식을 마쳤어요. 신혼생활 시작됐죠. 내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어요. 하지만 동료들은 서운해했죠. 초대 없이 결혼했다며 섭섭하다고 했어요. 그 말 마음 한구석 작은 가시처럼 박혔죠. 이 행복 정말 완벽한 걸까? 동료들 서운하다며 웃으며 미안하다 했어요. 내 행복한 얼굴 좋다고 말해줘서 하루하루 미친 듯 행복에 빠졌어요. 신혼의 달콤한 꿈, 그 속에 푹 잠겼죠. 그러다 어느 날 지원이 다시 공부, 자격증 준비를 했어요. 멀리 떨어진 곳, 주말마다 가서 했죠. 가까운 곳도 많은데 왜 멀리 가냐고 서운함을 털어놨어요. 지원의 뜻 너무 강했어요. 준호야, 생각해봐. 여기서 공부하면 너랑 계속 붙어 있겠지. 지인 소개로 그 지역 멘토가 도와줘. 40대 아줌마, 아이도 있는 분이야. 그래서 내가 가야 해. 서운해하지 말아줘. 지원아, 그래도 너랑 같이 있고 싶어. 너무 멀리 가지 마. 준호, 현실을 직시해. 지금 이대로 우리 만족하며 살 순 없어. 너는 몰라도 난 멋진 삶, 근사한 미래를 원해. 결혼할 때 내 꿈 도와준다고 했잖아. 그래서 결혼했어. 이해해줘. 부탁이야. 알았어. 이해할게. 하지만 너무 외롭게 하지 마. 제발. 알았어. 걱정 마. 애처럼 굴지 마. 그래, 알았어. 그렇게 주말마다 지원과 떨어졌어요. 가끔 영상통화, 멘토 아이들 보여줬죠. 공부 열심히 하고 그 집에서 밥 먹고 하룻밤 묵곤 했어요. 감사한 마음에 카드 줬죠. 밥값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 배신으로 돌아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승호가 회사로 왔어요. 오후 졸음 참으며 일하던 내게 전화. 형, 1층으로 빨리요. 승호, 회사까지 무슨 일? 얼른요, 제발. 왜 그래, 뭐야? 빨리 와요. 숨 헐떡이는 소리 심각했어요. 알았어, 곧 내려가. 승호의 갑작스런 방문, 놀라 달려갔어요. 승호, 땀에 젖은 얼굴, 떨리는 눈빛, 나를 봤죠. 머리카락 땀으로 흠뻑, 무거운 표정이었어요. 승호, 무슨 일이야? 형, 이거 보세요. 청첩장, 누구 거야? 누나 거예요. 뭐? 지원이라고? 이게 뭐야? 도대체 무슨 일? 말려도 소용없었어요. 형, 이거 확인해요. 승호 손 떨리고 있었죠. 청첩장 안 지원의 이름 선명했어요. 동명이인 아닐까? 바랐지만 사진을 보고 무너졌어요. 지원, 낯선 남자, 두 아이와 함께 다정히 웃고 있었죠. 가슴이 찢어졌어요. 이게 진짜야? 승우,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내 안에 이게 진실인가? 승우, 이게 무슨 일이야? 형, 정말 미안해요. 형은 좋은 사람이에요. 누나가 정신 나갔나 봐요. 말려도 소용없었어요. 누나 뭔가 될 거라며 고집 부렸어요. 어쩌죠? 승호 말에 나는 말문이 막혔어요.
머리가 멍했고 눈엔 분노, 눈물이, 앞이 흐려졌어요. 정신없는 순간 넋난한 듯 서 있었죠. 동료가 툭 치며 정신 차리라 했어요. 다시 본 청첩장, 지원의 미소, 다정했죠. 결혼식 날짜 3주 뒤 토요일 오후로 적혀 있었어요. 사진 속 아이들, 멘토라던 그 아이들이었죠. 지원은 공부가 아니라 그 남자와 연애했어요. 매주 주말 그를 만나러 간 거였죠. 모든 퍼즐 맞춰졌어요. 그녀와의 시간 꿈처럼 스쳐갔죠. 내 사랑, 헌신 모두 배신당했어요. 깊은 사랑, 함께한 날들, 그녀를 위해 다 바쳤는데 다른 남자와 결혼?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거야? 승호, 미안하다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형, 정말 죄송해요. 말이 나오질 않아요. 누나, 그 남자와 만나며 형과 결혼했어요. 말렸지만 안 들었죠. 사랑은 사랑, 목표는 목표, 그렇게 말했어요. 승호, 고마워, 알려줘서. 지금 뭐라고 해야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형,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식은땀 흐르고 정신 없어 보이세요. 병원 가실래요? 형, 정신 차려요. 승호 소리 희미해졌죠. 그 순간 주저앉았어요. 정신을 잃었죠. 깨어났죠. 깨어났을 때 병원, 승호가 곁에 있었어요. 눈 뜨자마자 눈물이 주체할 수 없었어요. 사랑했던 지원, 배신, 다른 남자와 결혼? 믿을 수 없었죠. 믿을 수 없었죠. 현실 너무 잔인했어요. 아무리 부정해도 진실은 바뀌지 않았죠. 이 현실 받아들여야 대응해야 했어요. 그 남자, 지원 회사, 대표, 현우란 사람이었죠. 아이 둘, 이혼남, 혼자 키우고 있었어요. 승호도 그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죠. 예전부터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라 했어요. 가끔 현우 아이들 돌봐주러 갔었다고. 그땐 몰랐죠. 지원과 현우가 그런 사이일 줄은. 승호 말론 나이 차이, 이혼남이라 그런 관계일 거라 생각도 못했대요. 그저 능력 있는 대표, 도와주는 사람이라 생각했었다고 했죠. 격이 없이 지냈던 거라. 모든 걸 듣고 가슴이 무너졌어요. 결심했죠. 결심했다. 지원에게 직접 따져야겠다고. 예전 같았으면 전화했겠지만 이번엔 직접 갔어요. 지원의 사무실, 그 안으로 들어갔죠. 사무실 안 지원이 동료와 웃으며 말하고 있었어요. 나를 보곤 깜짝 놀라 눈이 커졌죠. 준호야, 여긴 왜 왔어? 사무실까지 갑자기? 너 동료들 소개도 안 해줘서 내가 직접 왔지. 소개 좀 해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지원 남편입니다. 결혼식 따로 안 했어요. 지원이 하객 없다며 여러분만 와도 식장 가득했을 텐데요. 준호야, 뭐야, 밖으로 나와. 여기서 얘기하지 마. 사무실 올라오지 말라며? 왜? 내가 왜 못 와? 나 너 남편이야. 법적 남편이라고. 내 큰 소리 모두가 나를 쳐다봤어요. 보란 듯이 남편이라 계속 외쳤죠. 지원 당황하며 나를 끌어내려 했지만 난 멈추지 않았어요. 사무실 사람들 모두에게 말했죠. 청첩장 꺼내 보여줬어요. 내 아내 지원 나와 결혼 중인데 회사 대표 현우와 결혼한다네요. 청첩장까지 찍었어요. 여러분, 이게 뭐죠? 돈 보고 아이 둘 딸린 남자랑 결혼하려는 거죠? TV에 제보할까요? 현우 대표 언제 와요? 지원의 정체 모두 폭로했어요. 현우 얼굴 보지 못하고 터덜터덜 집으로 갔죠. 오는 길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미움, 원망, 사랑, 감정이 뒤섞였죠.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렀어요. 부모님 생각, 가장 죄송했어요. 결혼식 없이 했어도 웃으며 축복해줬던 부모님께 너무 미안했죠. 가슴이 아팠어요. 다음 날 바로 이혼 서류를 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재산 분할, 양육권 없이 빠르게 끝났죠. 깔끔히 정리됐어요.
시간 그렇게 흘렀죠. 지원과 살던 집 떠나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어요. 회사 다니며 살아갔죠. 아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가더군요. 시간이 약이었어요. 넉나간 채 몇 달을 보냈죠. 3년 뒤 내 곁엔 든든한 동반자가 생겼어요. 가정을 아끼고 부모님을 존경하는 현명한 아내예요. 지금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현재의 소중함 영원히 지키고 싶어요. 여기서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